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박차를 가하고 있죠.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1시간 넘게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ខ្ញុំមានអារម្មណ៍រំភើបរីករាយយ៉ាងក្រៃលែងដែលត្រូវបានជ្រើសតាំងជាម្ចាស់ជ័យលាភីពានរង្វាន់សុនថាដែលបានទទួលស្គាល់នូវស្នាដៃរបស់ខ្ញុំក្នុងការបញ្ចប់សង្គ្រាមស៊ីវិលនិងការកសាងបាននូវសុខសន្តិភាពពេញលេញនិងយូរអង្វែងនៅកម្ពុជា 구속 영상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형 의원 네, 두 분 더 모셨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당심리학과 교수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보신 대로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목걸이 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는 확보했다는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휴대전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 고가의 목걸이 그걸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품을 사실 주고받은 정황에 이런 혐의에 있어서는 사실 그 해당 금품 물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 100개 정도의 물건이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무엇도 사실은 확보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2대와 그리고 메모장에 대해서만 지금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지금 압수물 확보한 내역을 보면은 일단 여기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 휴대전화가요, 뭐 김건희 여사가 오래전부터 써왔던 휴대전화가 아니고 하나는 개통한 지 한 20일 된 신형기기, 그리고 다른 거는 공기계라는 건데 박민규 변호사님, 글쎄요. 네.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의미 있는 뭐 수사 단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그 공기계 2대도 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전시 공간에서 음악을 트는 용도로 사용한 공기계라고 해서 유의미한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새롭게 개통한 휴대전화에 만약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의 정보들을 업로드 시켜서 한 번이라도 새로운 휴대폰에 그 자료들이 담겼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신형 휴대폰에서도 유의미한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주민 변호사님,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텐데 지금 상황, 뭐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수사의 단초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더 수사를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 정황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건진법사와 김 여사가 금품을 주고받았다라고 이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은 2022년 4월부터 8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바꾼 핸드폰에는 사실 그와 관련된 정황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품도 압수수색을 못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나머지 어떤 날에 만났는지 아니면 관련자들 이런 진술로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으로 보입니다. 이게 금품이 오갔다는 시기가 2022년이기 때문에 최신에 바꾼 핸드폰에 대해 그 내용이 있을지는 조금 의심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품은 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고 7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장면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좀 불만 이런 걸 좀 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3시 40분쯤 끝났대요. 그러니까 7시간 40분 정도 진행이 된 건데 거기에 맨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던 압수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목걸이, 뭐 가방, 인삼주 이런 거는 물론 코바나 컨텐츠 회계 자료, USB 카메라, 차용증, 계약서, 장부, 김 여사 일기장까지 써 있었대요. 일기장까지요? 네. 그런데 이 압수수색하는 거를 소파에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다가 빨리 하고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압수품을 보는 김건희 여사도 너무한다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박주민 변호사, 압수수색이라는 걸 뭐 저도 그렇지만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때 풍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돕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약간 기싸움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 현장에서요? 네, 현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영장 같은 경우가 이 어디를 압수수색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적혀 구체적으로 있죠. 굉장히 적혀 있는데 그거를 위반을 했을 땐 나중에는 그 압수물 자체가 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압수를 당하는 이 피의자 입장 아니면 뭐 참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압수물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게 맞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해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 당사자와 기싸움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 임의로 막 뭐 열어보거나 찾고 이런 하면 건 안 됩니다. 된다는 나중에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압수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검찰 입장에서도 압수물을 압수하는 절차 자체도 굉장히 이 법에 맞게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민규 씨 이게 수사의 진척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부인이라고 해도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 뇌물죄 적용은 안 될 것이고요. 만약에 추후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의율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알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알선 수재죄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 경우에는 추후 검찰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그 요건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박준호 변호사 지금 적용 만약에 이제 혐의가 드러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저번 사례에서 배우자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없다면서요? 그러면 네. 다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처벌하는 대상이 공직자거든요. 근데 예. 김 여사가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알선수재라든지 뇌물죄로 의유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사실 대가성 관계가 좀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해당 물건이 과연 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수수를 한 것인지 이 예. 부분이 입증에 대한 관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는 더 수사가 더 촘촘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청탁금지법의 처벌보다 사실 뇌물죄가 사실 이 양형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입증이라든지 법리 싸움이 좀 더 치열하거든요. 그럼 대가성 자체를 인정이 받으려면 과연 그러면 실제로 금품을 준 사람이 어떤 부분을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노리고 이런 금품을 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구체적인 다른 정황들을 통해서 사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뭐 해당 그 금품을 준 사람에게 뭐 어떤 편의를 봐줬다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정황까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목걸이라든가 이런 게 금품이 전달된 거 하나 확인해야 되고 청탁이 있어야 되고 네.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직무와도 관련이 있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전달한 사람 자체도 자기는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단계부터 사실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압수수색 결과 그런 금품이 만약에 김 여사의 뭐 이런 사저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만약에 거기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는 건데 예. 지금 그 정황도 사실은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사가 좀 더 진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죠. 박민규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병합이라고 하네. 같이 네. 지금 받고 있는 재판으로 같이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 군병력과 경찰 등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킨 행위로 인해서 예. 그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향후 재판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사법력도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로 사건이 병합해서 추후 재판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도 에너지의 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